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네, 매일 만나도 또 반갑죠? 네. 매일 찾아와줘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딱 챙겨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늘고 계셔서요. 제가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래도, 도움이 되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누구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찾아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봐주시고, 또 공감해주시고, 또 실천으로 옮겨주시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정말 그래도 틀리지 않았구나.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쁘고, 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독서록을 쉽게 쓰는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독서록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서록을 어차피 써야 한다면 아마 초저학년 혹은 4학년, 5학년 정도까지도 독서록을 쓰는 학급들이 꽤 있을 거예요. 독서록을 참 어려워하죠. 싫어하죠. 친구들이. 대부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요. 이제 독서록을 쓰긴 써야 돼요. 그리고 학교 숙제인데 딴 것도 할 게 많으니까 바빠요.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돼요. 그럴 때 좀 간편하게 독서록 한 편 후다닥 끝내면서도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어휘력 공부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독서록 공책을 펼치세요. 독서 한 책을 펼치세요. 책이랑 공책 펼쳐놓고요. 책에 있었던 단어 중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으세요. 찾으라고 하세요. 나 다 아는데?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어려워 보이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하세요. 골랐어요, 아이가. 네, 그러면 그 단어를 독서록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을 찾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게 하세요. 집에 국어사전 어른용이 있으면 네, 그걸 써도 되고요. 저학년 친구들은 아직 사전 찾는 걸 몰라요. 3학년 때 배우거든요. 제가 사전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집에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사전을 두고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사전이 없으면 어플 사용하셔도 돼요. 네,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있잖아요. 네, 그거에서 그 단어를 찾아요. 그 다음에 뜻을 옮겨 적어요. 한 줄 됐죠? 뜻이 좀 긴 경우는 두 줄이 채워지기도 해요. 이 친구들은 몇 줄을 쓰냐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래서 몇 줄 써? 맨날 물어보죠. 일기 몇 줄 써? 그리고 학교에서도요, 과제 내주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꼭 항상 물어보는 말이 몇 줄 써요?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들은 몇 줄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보다 절대 한 줄도 더 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죠. 어차피 억지로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독서록이라고 하면 보통 한 10줄 정도는 채우잖아요. 독서록이든 일기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반에서 친구들한테도 10줄은 채우자. 우리 이제 3학년이니까, 4학년이니까 10줄은 채우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10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줄 채워졌어요. 그러면 그 단어를 이용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단어가, 민주였다고 할게요. 민주주의 할 때, 민주주의라고 할게요. 그 단어가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민주주의가 들어간 문장을 써보라고 하면 애들이 생각보다 잘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문장에, 좀 어색한 문장을 말하거나 문장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좀 멈칫하면요. 엄마가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그러면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아니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식으로 정말 살짝만 변형했으나 뭐 나름 문장은 정확한 그런 문장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예를 들어준 것도 거기 한 줄로 쓰게 해주세요. 그냥 한 줄 또 채우면 좋으니까. 그리고 아이가 직접 그 밑에 하게. 그럼 벌써 네 줄. 그리고 아빠도 예를 하나 또 들어줬어요. 그럼 다섯 줄. 이렇게 채워지죠. 이렇게 어른들이 만들어준 문장을 받아서 잘 적는 것도 충분한
공부예요. 네. 독서록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것 모든 것들이 쌓여서 아이한테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편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서록을 쓰라고 우리가 강요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줄거리를 간추리고 그 다음에 주인공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책을 읽고 난 너의 마음과 생각, 이 책을 읽고 나서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너는 주인공을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았는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써봐 라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써요, 애들이? 네. 그걸 논리적으로 그렇게 줄거리부터 시작해서 쫙 쓸 수 있는 친구들은요, 많지가 않고요. 그렇게 쓰라고 하니까 독서록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친구들은. 네, 독서록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는 친구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이왕 그렇게 지겹게 1시간 넘게 1시간 반, 2시간 독서록 붙잡고 막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 애를 보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밤은 깊어 가는데 내일 독서록 제출인데 다 안 쓰고 내 생각을 뭐라고 써 막 이러고 있는 아이를 보면 아마 굉장히 부글부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쉬운 팁을 아이한테 주시고요. 성취감을 계속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2시간 걸려서 막 울면서 써간 독서록은요, 아무런 성취감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이한테 줄거리를 어찌어찌 쓰고 어찌어찌 내 생각도 썼겠지만 정말 끔찍한 기억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끔찍하지 않게 깔끔하게 즐겁게 쉽게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처음에 잘 모를 때요. 네, 나중에 잘하게 되면 알아서 잘 씁니다. 근데 처음에 힘들어하는 애한테 계속 줄거리 쓰고 네 생각 써 라고 한들 아이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끔찍해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어휘력도 늘리면서 네, 독서록도 빨리 쓸 수 있고 그렇게 하고 한 단어가 끝났으면 4-5줄 정도가 썼을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남았죠? 그러면 이제 2번째 단어를 또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양을 채우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독서록을 제출을 할 때 약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나? 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해서요. 이렇게 딱 메모를 하나 붙여서 보내시면 좋아요. 아이가 뭔가 조금 변형된 형태의 숙제를 했다. 숙제를 정석대로 하지 않고 조금 이제 얘만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했다. 그런데 약간 마음이 찝찝하다 하시면요. 포스트잇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것 때문에 또 문자 보내고 이러면 담임선생님이 또 답장하시고 막 이래야 되니까 굳이 그러지 마시고요. 포스트잇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서로 소통할 때 편한데요. 포스트잇에다가 선생님, 우리 수진이가 독서록 쓰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오늘 이런 형식으로 저랑 같이 써봤습니다.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조금 쉽게 써봐도 괜찮을까요? 하면서 선생님의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선생님은 없어요. 네, 절대 없으세요. 그걸 왜 뭐라고 해요? 그렇게까지라도 열심히 써갖고 온 애가 이쁜 거죠. 안 써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가 나쁜 거지. 이렇게라도 정성을 가지고 엄마가 지도하려고 하고 아이는 그거 막 사전 찾아가면서 해갖고 온 그 독서록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잘 해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된 거예요. 아이가 정해진 형식대로 쓰지 않는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가 전혀 않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이제 좀 부드럽게 그냥 애들한테 전달을 하라고 하면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요. 선생님이 너 이거 왜 이렇게 써왔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안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독서록의 형식은 너무나 다양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어떻게 써라 라고 되어져 있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늘 정답을 따르느라고 애들을 힘들게 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약간 변형되게 써왔는데 간혹 선생님이 궁금하거나 네,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썼어? 이러면 엄마가 이렇게 쓰래요. 애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쓰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엄마께서 이렇게 쓰라고 도와주셔가지고요. 덕분에 이렇게 잘 끝났고 선생님 제가 이제 이렇게 써와도 될까요? 이것도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은 없어요. 정말 아이들은요. 자기 생각만 할 수밖에 아직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약간 이렇게 조금 기분이 상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쓰랬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엄마의 의도는 그것도 아니었고, 엄마는 정말 선생님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든 애를 독서록을 쓰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그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아이의 그 한마디 때문에 뭐야?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막자는 거예요. 굳이 그런 거 가지고 애 잘 키워보자고 하는 일에 선생님과 나 사이에 오해가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짧게라도 이렇게 써서 딱 붙여 놓으면요. 아하, 이 엄마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아, 이 엄마는 또 이런 방법도 애를 위해서 애 수준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시네.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엄마에 대한 호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두고 보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활용을 하세요. 정해진 틀이 있으나 그대로만 할 수는 없고요. 아이마다 수준이 다르고 아이마다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달라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2시간 동안 독서록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아이의 실력에 되게 도움이 되고 아이의 끈기를 키우고 성실함을 키우는 거면 모르겠는데 좌절감을 주고 성공 경험을 막고 그리고 독서록을 싫어하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안 해가려고 애를 쓰고 네 그렇게 뭐 한두 번씩 계속 빠뜨리면서 안 해가는 불성실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굳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작은 노력으로 네 작은 방법으로 하나씩 점점점 성취를 이뤄가면서 나중에 아이가 글 쓰는 게 이제 편안해지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줄거리를 간추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서록의 형식도 얼마든지 충분히 쓰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 엄마가 요렇게 해볼까? 요런 방식은 어떨까?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방법을 바꾸면서 성실하게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